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명예교수 김강홍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좋은 정부 만들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주고 하셨는데, 오늘은 이 정부, 이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담아 오셨습니다. 부정선거와 가족정치로 두 정권이 망했다. 이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의 좀 인식이 좀 아니하고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해를 못 하겠고요. 네. 왜 이 정부가 앞에 뭐 가족 정치들 한 정권이 물론 많죠. 네. 뭐 아들들 잡혀가는 건 다 가족 정치인데 대표적인 것이 부정 선거를 했던 이승만 정권. 네. 그게 60년 3월 15일 이기붕을 부통령을 시키려고 그 당대의 그 전에 장면 부통령이었단 말이죠. 네. 40% 정도의 지지도를 얻고 부통령이 됐는데, 이게 열어보니까는 17%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기붕은 79.2, 72.9인가?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하면 부정선거를 이렇게 저지릅니다.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그렇죠. 부정선거였죠. 3인조, 5인조 모아서 가고, 그리고 야당 참관인 다 내쫓고, 그리고 투표함에 이미 투표용지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웃기는 게, 하다 보니까는 이기붕이가 거의 100%에 달해요. 그나마도 깎은 게 79.2.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때도 부정선거는 가족정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박마리아 여사. 그렇죠. 이기붕, 그렇죠. 박마리아, 또 아들 이강석. 그럼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이고 이기붕의 아들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울산이 아주 명확한 부정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법이 깡패 동원하고 하면서 투표함 이겼는데, 이번에는 그 경찰을 동원해서 다 조사하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한 부정선거는 더 악랄하죠. 그때는 뭐 그냥 민주주의가 도착하기 힘들었던 시절이니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쩡한 나라에 어떻게 시장 표적 수사를 해가지고 떨어뜨립니까? 이런 부정선거는 그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정말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모체란 말이에요. 아니 그렇습니다. 반복비서관실이라는 게 요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청렴 결백이니까 돈 모으지 말고 결백하다는 건 정직이잖아요. 네. 이 정부 사람들은 전부 헛소리는 물론이고 거짓말 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가족 정치라는 건 뭔가 하면 박근혜 최순실을 무슨 자매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몰아갔죠. 몰아갔죠. 경제 공동체. 근거도 별로 없는데 뭐 공권력 남용 뭐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정부는 대통령한테 재인 형 그러잖아요. 유재수가 형이라 그러는 예. 거. 백원우도 형이라 그러는 그 거. 호형 호재하는 친구들이 다 정권을 지금 주물르고 있으니 네. 가족 정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례로 보면은 이 정부는 지금 망해도 모자랄 정부, 가짜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뭔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게 아주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그 양반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청와대 이제 특명 수사팀에 갔으니까 처음엔 좋아했는데 가면 자꾸 하는 얘기가 무섭다. 하는 일이 너무 무섭다. 불법을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추정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정직했던 그 수사관이 가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겠어요. 마음으로. 네. 그렇죠? 하는 꼴들 보니까 전부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데 그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말 청와대가 만들어준 비위 첩보를 그 현 울산시장 김기현의 걸 가지고 와서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경찰이 앞장서고, 이걸 또 송철호라는 대통령의 절친, 이 사람 당선되는 게 나의 인생의 소원이라는 분을 했다면 끔찍한데, 대통령이 지금 아세안에 가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이어서 메콩강의 기적을 이뤄라, 이런 얘기 언사를 이제 하신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 지난 한 아세안 그 정상회담에서 메콩강 기적 일구자 하면서 신동방 정책, 동남아 정책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한강의 기적을 들먹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누가 세운 거예요? 누가 이승만과 박정희 두 사람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네.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 백년 전쟁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역사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 네. 어? 그냥 가능한 뭐 그게 그냥 뭐 엉터리 용어를 써가면서 뭐 그냥 조석하고 비석한 말로 그렇죠. 표현하고 있는 거를 역사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시각 뭐 이렇게 판결문에 나왔죠. 그건 네. 말이 안 되죠. 제대로 지금 우리 사법부들이 잘 판결한 것이 엉터리 사실을 가지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폄훼한 것인데. 그렇죠. 역사의 의문을 제기한 한 정도다. 역사의 의문 그렇게 표현. 그런 대법원장이 있고 네.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뭐 써주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으니 그 참모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도 한강의 기적은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도 선생님께서도 이승만 대통령 지적 여러 번 소개하셨지만 사실 원자력 산업을 우리가 시작한 첫 발을 띈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럼요. 홍릉에 실험용 원자로 이제 갖다 놓고 시작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제 표현이요. 한강의 기적을 들먹이기 말고 낙동강이 범람하고 있다. 오물로. 네. 낙동강이 그 동네잖아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오물로 범람하는데 이 오물이 뭐냐? 비위, 네. 비리, 불이 네. 이런 모든 걸로다가 허위로 그냥 그 오물이 넘쳐나고 이게 기적은커니와 이거 낙동강부터 그 청소를 해야 될 판에 무슨 뭐 외국에 다니면서 아니면 국내에서도 정상회담을 열면서 좀 헛소리 하고 있는 게 참 대통령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우리 뭐 대통령 우리 먹거리 지금 뭐 경제 성적은 뭐 형편없습니다. 뭐 수출이고 뭐 산업이고 투자고 그 박 대통령이 지금 뭐 독재는 했지만 18년 독재는 했지만 그 산업의 그 뿌리 씨앗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이제 꽃을 피우는 게 전두환 뭐 80년대 네. 그 후부터 이제 까먹기 시작을 하는데 그 후에 뭐 IMF 뭐 이런 것들은 뷰로크라시가 잘못한 거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딱 앞을 내다봐야지 됩니다. 그렇죠. 어? 그렇죠. 그냥 뭐 무슨 뭐 도둑 잡아라는 걸 대통령이 할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뭐를 걸고 뭐 하라고 한 대통령이 왜 김학의 수사해라. 김학의 수사해라 이런 것까지 간섭할 이유가 세상에 큰 일이 너무 많은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지킬 줄 아는 대통령 바꾸겠다면은 그거를 바꾸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게 우연히도 그 지난 시간에 인용했던 곤잘레스 라이스의 그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네. 근데 우리말 번역이 그랬고 원제는 Road to Unfreedom입니다. Unfreedom. 네. 그 자유를 잃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금 사회주의가 유럽 네. 만연해보당이요. 그리고 트럼프도 엉뚱한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가짜 민주주의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은 푸틴이 해보니까 네. 공산주의가 잘 먹혀 들어갔는데 권력과 부까지도 장악을 했어요. 네. 근데 부를 장악하니까 그 기득권 세력의 자본주의의 병폐까지도 다 그냥 마구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워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세계는 사회주의적 권위주의. 네. 그러니까 아주 미만해지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또 덩달아 가고 있고 하는 것이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퇴행할 수 있는가. 참 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련과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쓴 그 유명한 저서가 이제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틀로 하는 이 체제가 유일한 선택이고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데 이제 요즘 이 주장은 오히려 퇴행을 하고 있다. 그 시점에서. 그렇다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 정부가 능력이 있는 정부라면 네. 그게 뭐 시비를 가려야 되는 거잖아요. 뭐 정권 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권을 잡되 정당하게
정직하게. 네. 예? 그리고 부정선거이 제일 나쁜 건데 인격을 말살시키고 자리까지 뺐는데 나는 민정수석실이 꼭 무슨 뭐 일자리 알선한 해주는 예? 고용 수석실 같아요. 그다음에 자리 뺏어서 그것도 브로커죠. 네. 자리 뭐 뺏어가지고 주고 말이야. 뭐 이런 아이고 정부 자리가 뭐 떡입니까? 난 참 기가 막힌. 선생님이 이제 자유를 이뤄가고 있다. 근데 사실 제가 80년대 대학에서 배울 때는 민주주의가 다원주의가 이루어지려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돼야 한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해왔던 뭐 치수도 다 허물어뜨리고 태양광으로 이게 뭐 지금 우리의 자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산업적 토대도 없애버리고 민주주의도 지금 그 근간을 선거 정치 공작으로 허물어뜨리고 정말 한국에서도 선생님 지간이 민주주의의 태행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태양광 지금 하면서 뭐 산 다 깎아버리잖아요. 그 이승만 정부 때 우리가 못 사니까는 산에 나무를 베어서 다 땔감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민둥산이었습니다. 그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치산치수 잘해가지고 오늘의 금수강산을 만든 거를 태양광 하나로 전부 다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다 포함되는 얘기들을 기적을 지금 뭐 딴 엉뚱한 데서 좀 찾고 있단 말이에요. 남북관계에서 큰 기적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예 그런 얘기를 하죠. 해야 오를 텐데 머리도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입만 살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으로 해야 되거든요. 입만 뭐 나불대 가지고 모든 지금 정치인들 뭐 입만 살았지. 그리고 머리는 나쁜 쪽으로 굴리고 있고 그러니까 가슴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후배가 30대 이제 33살 난 우리 후배가 결혼한다고 이제 저한테 청첩장을 갖다 줬는데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그랬더니 베트남 어디로 간다고. 그리고 저보고 신혼여행 어디 갔나 하자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왔더니 왜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시고 해외로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아 88년에 결혼했는데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됐네 그랬더니 아니 우리나라 그 해외 자유도 막았습니까? 여건이 안 나오면 못 나가는 거지 그럼 뭐 무슨 그랬더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런 것도 다 모르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요. 네. 역사 공부 제대로 시키지도 않고 그냥 뭐 영수국에만 매달리고 뭐 정신 없어요. 이게 교육도 아닌데 네. 이승만 대통령 교육 대통령이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도 그렇죠. 한참 길지만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지난번에 한번 뭐 동아시아에서 좋았다가 나빠진 나라 뭐 좀 얘기하자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나라만 얘기하면 필리핀 72년에 의회를 그 채택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72년에. 네. 그런데 페르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아주 그냥 그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그리고 독재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1983년인데 니노이 아키노라고 하는 야당의 훌륭한 지도자가 귀국을 하면서 비행기 트러블 내려오자마자 그냥 암살. 진짜 그 저희 대학 시절에 기억나죠? 생생한데 그래서 그 공항이 니노의 아키노 공항으로 바뀌긴 했으나 그랬으나 근데 이제 그거는 부인이 나중에 그 코라선 아키노가 대통령이 돼요. 네. 그때 만들었겠죠. 근데 필리핀이 지금 뭐 누테르테 뭐 이상한 사람이 뭐 법 모든 걸 무시하고 총살하고 있고 이건 일종의 야만 국가거든요. 야만 국가죠. 근데 필리핀만큼 민주주의를 꼭 피웠던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은 제일 앞서간 제도를 채용해서. 근데 내가 그 코라선 아키노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예. 90년을 기억을 하는데 SBS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맡고 있을 적에 인터뷰를 가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생각들이요. 거기는 토호들이 뭐 아직도 그냥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냥 빈부격차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또 다른 예로는 이제 버마, 지금 말하는 미얀마죠.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그 아웅산 수치에 대한 대접이 남다르던데 나도 아웅산 수치를 존경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민주 지도자로 모든 것을 갖추었죠.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처음에는 버마 때 영국령이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도가 통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점차 뭐 군사정부 들어서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 결국은 뭐 이 3년 전인가 아웅산 수치가 집권자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민주 지도자가 소수민족 로힝야를 탄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교에서 동창 명부에서 지워집니다. 그런 사람을 여기서 대통령이 뭐 그 지극히 환대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는 같이 뭘 누구 인종을 뭐 압박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이 중산층 지식인들 아닙니까? 근데 지식인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은 뭐 도리며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면서도 대통령 그걸 존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가 막히죠. 여의도 연구소는 그 두 사람이 다 이게 무슨 정치 공작 연구소 같은 그렇잖아요. 이사장이나 부이사장이나 똑같은 백모라는 사람 참 대통령이 불쌍한 게 이런 사람들을 호용호재하면서 기분 좋게 하고 써주는 내용은 전부 다 틀리고 야 이런 나라 그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 새 수도 선생님 가보셨죠? 그렇죠. 네피도는 군사정부가 이 양궁이라는 데가 참 뭐 옛날 도시지만은 깨끗하고 좋습니다. 거기를 그냥 한 길도 뭐 엉터리예요. 포장도 안 된 길을 한 밀림 속에 있는. 4-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교육부 장관하고 이제 만날 일이 있어 간 적이 있는데 딱 하니까는 이게 도시가 아니에요. 숲속에 다 묻혀 있어요. 왜 그런 걸 걔는 무슨 뭐라 그러나 왜 그런 거를 지었느냐 방어 보호 네. 방어 이런 컨셉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군사 정권이 네피도로 옮겨간 거는 미국의 핵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다 숨어 있거든요. 그 그리고 숲속에. 땅굴 파는 거는 북한이 와서 많이 도와줬다고. 다 했죠.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죠. 미얀마가. 그러니까 우리 왜 전두환 정권 때 우리 아웅산 네, 아웅산. 가서 희생된 그때 북한이 뭐 저지른 만행인데 네. 가까울 수밖에 없죠 옛날부터. 근데 이제 미얀마도 많이 이제 깨우치고 가니까 그런데 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투쟁을 했다라는 거 인권 뭐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아웅산 수치가 저렇게 되듯이 국내 상황이 나빠지면은 그거를 인정하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옳지. 이거는 거기에 붕붕 떠내려가니까 낙동강에 떠내려가는 뭐 어물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했는데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의회를 구성한 나라예요. 그럼요. 예. 마르코스가 이제 독재를 1970년부터 이제 무단 독재를 하면서 이제 나라 망했는데 필리핀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뭐 학자들한테 들어보면 그 농지 계획을 안 해서 그렇답니다. 지금 필리핀은 그러니까 아키노 가문을 포함한 8개, 9개 정도의 패밀리가 온 국토를 나눠 가지고 있고 이래서 이제 산업이 발전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농지 개혁하신 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북한은 그냥 다 강탈을 했고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뭐 등급별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강제로 한 것이 아닌데 네. 하여튼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건국 부국의 대통령을 너무 폄하하면은 그건 자기 누워서 침 뱉는 거지 않아요? 아니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지금 그것도 뭐 마이너스 경제며 모든 걸 엉망으로 만들어 가면서 부정선거에 앞장서고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까 더 문제는 뭐 고치려고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겠죠. 책이 나 이런 이번에서 뭐 3일 동안 책 읽었었는데 돌 김영욱의 그 엉터리 책을 읽고서 국민들한테 읽으라고 권했으니 참그 이승만 현충원에서 나가라 그랬잖아요. 무덤 파내라고. 돌. 이런 자가 무슨 책을 쓰면 오죽하겠습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있나 읽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뭐 다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인데 대개 우리가 알잖아요.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는 A4 용지 그것도 16포인트로 한 장짜리 보고 2페이지 책은 한 2페이지로 요약해드리면 그렇지. 그런 걸 보고는 그러면 또 경찰청 차장이라는 사람들 참 웃기죠. 그걸 또 다 사라고 그래요. 야, 참 이게 무슨 민주국가예요? 야만 국가라고 하기도 아까운 나라가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무너지는 이 나라 선생님 이거 바로 세우려면 끝까지는 네. 맨 마지막에만 한번 읽어주시면 되는데 네.
뭐 다 바로 세우려면은 내가 이렇게 쭉 보니까는 요새 유럽에서 고생하던 나라들이 지도자하고 뭐 또 IMF 이런 데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이제 그 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그리스하고 포르투갈하고 그다음에 아일랜드예요. 네. 근데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리스가 그렇게 재정이 엉망이었는데 공무원 수를 반으로 줄이고 임금도 다 깎고 네. 연금도 줄이고. 연금 줄이고 그러면서 재기를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뭐 100번 죽어도 이건 못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희망이 없어요. 이런 나라에 비하면. 그리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아일랜드도 그렇고 개혁을 이 경제 쪽으로 스타트업도 이렇게 열게 하고 외국 자본 들여와서 23만씩 고용하기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면은 참 모범적인 국가들이 되니까는 지금까지 뭐 그냥 의존했던 그런 일종의 수원국이 이제 재생하기 시작을 하는 일들이 젊은 총리 대통령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뭐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나라를 좀 그 교감으로 삼아서 우리도 좀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미국에 요새 한참 하는 부티지지 같은 37살짜리인가 뭐 이런 하버드, 옥스퍼드 출신의 정말 뭐 동성애라는 것이 좀 단점이라 그러면 뭐 그것도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할 때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늘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들을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아까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The Road to Unfreedom이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 내용 우리 그 정부가 처한 위기와 같다는 점에서 제가 선생님 하시라 그래서 좀 한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문장도 좀 읽으세요. 예예. 네, 거기 지금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고 있고 가짜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느냐. 2011년 전체주의 사상이 돌아오고 2012년 러시아 민주정치가 붕괴되고 뭐 푸틴의 뭐 영구 집권이니까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러시아가 유럽 연합을 맹공격하고 2014년에는 우크라이나 혁명과 뒤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 그 다음에 2015년 잘 아시는 뭐 미국 대통령, 미국에서 정치적 허구가 이제 확산되고 있고 2016년엔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런 것들이 동구에서 서구로 확산되고 있다. 어느새 민주주의는 날아가 버리고 권위주의가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답습하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사정이 그 꼴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를 한번. 네.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또 얘가 대통령 되실 분들 꼭 읽으십시오. 곤돌리자 라이스의 책에서 곤돌리자 라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요즘 정치적 여기 선생님 이제 곤돌리자 라이스의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간단히 정리해 줬습니다.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조직만 남는다. 위기에 처한 이 나라를 구하는 길은 말끝마다 허위와 가식 그리고 날조 이를 덮으려는 거짓말의 송찬 사회주의적 권위주의로 가는 자갈길에 아스팔트를 깔지 못하도록 보수 세력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선생님께서 마지막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